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퀸 양진영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분석 및 학습 전략 입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온라인 설명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1,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총평 및 문항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파트 2, 2024 입시전략 보고서는 제가 자료실에 업로드해 드렸으니 그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그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파트 3, 2024 수능 대비 입시전략을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 여러분 파트 4, 연간 커리 및 현장 강의 스케줄, 특히 7, 8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시기죠. 바로 여름방학 현장 강의 스케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파트 1이 되겠습니다. 2024 바로 6월 모의평가 총평 및 문항 분석, 오늘의 설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총평, 일단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총평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요. 일단 문제를 전체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본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작년 수능 대비 난이도는 비슷했다. 작년 6평 대비는 어떠한가? 작년 여름 6평 대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러분 체감적인 난이도,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체감적인 난이도는 좀 더 다소 올라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일단 여러분 수학 1과 수학 2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 1의 난이도는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많이 여러분 난이도가 여러분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작년 수능 수학 1의 난이도가 워낙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수학 1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여러분 수학 2는 오히려 작년 수능 대비 난이도가 오히려 더 내려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체감적인 난이도는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과 중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일단 여러분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 그리고 6평 대비 조금 더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9월 그리고 우리가 수능까지 우리가 내다봤을 때 이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여러분 중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감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에서 좀 시간 소모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킬러까지 넘어가기가 조금 시간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아주 주목할 점인데 바로 신유형 문항이 조금 더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기존 문제 틀의 변화가 조금 더 심화되었다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구평과 그리고 수능까지 그대로 이어질까? 이 부분은 조금 다소 좀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일단 여러분 신유형의 문항에 대해서는 출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여러분 감안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택 과목입니다. 이번 여러분 선택 과목 난이도 매우 평이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선택 과목 유불리 조정을 위해서 전체 미적분이 바로 확통이나 기하보다도 조금 더 다소 더 쉽게 여러분 문제를 갖다 출제했으나 전체적인 수학 1, 수학 2, 즉 공통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바람에 아마 선택 과목의 이 난이도가 평이했던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익을 보지 못한 여러분 학생들이 좀 꽤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조는 앞으로 구평과 그리고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보다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공통 과목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는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이 돼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상 등급 컷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확률과 통계를 갖다 보시면 2024 여러분의 6월 지금이라 현재 877666인데요. 작년 여러분의 6평을 한번 보실까요? 908170이에요.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체감적으로 좀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지표상은 여름이라 보입니다만 이번 여름이라 확통 오히려 작년 여름 6평보다 쉬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수원수투에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네요. 자, 미적분도 볼까요? 자, 미적분 특히 8일, 7일, 6일인데요. 작년 여름 6평 대비 조금 더 떨어진 것을 여러 보실 수 있습니다. 체감적인 난이도가 좀 더 어렵게 우리 친구들이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기아는 작년 여름 6평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여러분의 기아에서도 역시 선택 과목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기아도 평이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여러분 이 예상 등급 컷은 확정 등급 컷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6월 28일에 확정된 여러분 등급 컷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여러분 입시 전략을 짜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고난도 킬러 문항과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고난도 킬러 문항은 공통 과목에서 선생님이 뽑은 것은 21번과 22번이고요. 오히려 22번보다 21번이 조금 더 난이도가 더 높은 여러분의 문제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를 여러분이 보시면 21번과 22번이 특히 21번이 왜 어려웠을까? 혹시 여러분이 찍어서 맞춘 친구들도 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러분이 이 21번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했던 여러분의 그 핵심 여러분의 개념 요소가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다소 낯설었을 수 있겠다. 전체적인 어떤 문제 틀보다도 아시겠죠? 그래서 21번을 선생님은 고난도 킬러 문항으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에서는 30번이 아닌 선생님은 28번을 꼽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는 각각 30번으로 문제가 고난도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미적분의 이 수열의 극한 여러분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구평과 그리고 우리가 수능까지 이 기조가 유지가 될까? 선생님은 좀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30번 여러분의 문제는 미분법과 그리고 적분법으로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하 여러분 30번 여러분 평면 벡터 문제는 이 문제가 그대로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여러분 고난도 킬러 문항에서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 22번 문제보다 21번이 더 어려웠다. 따라서 이제는 중킬러 킬러 문항의 장벽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흐려지지 않았나 라고 선생님은 본다라는 거. 이 기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2입니다. 2024 입시전략 보고서예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파트 2 이 입시전략 보고서는 수능 과목 구조 및 수학의 선택 과목화 그리고 수시 전형의 특징, 그리고 이번 2024학년도 정시 전형의 특징 이 등등에 대한 선생님이 입시 자료 정리한 부분을 자료실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 참고하셔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한 여러분 정보들 얻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파트 3 바로 2024 수능 대비 입시 전략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략을 5가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략 1.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주요 교과 기준 내신 1, 2등급 우리 수험생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말고사를 보기 직전인 바로 지금 현재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맞아요. 내신, 즉 여러분의 기말고사 준비로 한창 여러분이 굉장히 바쁠 텐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강요하기가 좀 힘든 여러분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신 관리만큼 수능 준비도 반드시 병행해 주어야 된다. 라고 좀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별 여러분 내신 시험 범위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여러분 일부 학교들에서는 수원수투가 내신 시험 범위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여러분 학교들은 선택 과목이 내신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차피 이 내신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7, 8월 구평을 여러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빠듯한 여러분 스케줄을 소화하게 될 그 2개월 동안 내가 지금 현재 이번 기말고사에 시험 들어가는 그 시험 범위를 좀 완전 학습해 주신다면 7, 8월 그래도 수원수투 그리고 내가 수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이번 여름 내신 대비 그냥 학교 시험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수능까지도 조금 더 폭넓은 이해의 폭을 가지고 좀 공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나는 수시야, 나는 정시야 라고 딱 여러분은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의고사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나는 수시야 라는 여러분 친구들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이런 여러분의 부분들을 좀 반대로 역으로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입시 전략의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전략 2 선생님이 제시하는 바로 전략 2는 바로 이렇습니다. 내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이라면 정시 비중을 높여라. 자, 이 말에 아마 토다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이미 초반부터 나는 정시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자세가 맞는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또는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제대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꼭 되돌아보셔야겠고요. 특히 여러분의 이번 내신 여러분의 시험 기간 동안 그래 나는 정시야 라고 해서 오히려 학습 여러분의 이 시간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여러분 수시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수험생들보다 오히려 나는 정시다 라는 친구들은 학습 여러분의 양을 좀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고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전략 3. 자, 과연 우리 재학생들과 재수생의 공부법 차이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왜? 같은 여러분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니까요. 차이점이라면 우리 여러분의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여러분의 수시의 비중이 좀 더 크겠죠. 특히 여러분의 올해 나는 수시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우리 재학생들 이번 여름 내신 기간 앞서 선생님이 전략 1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여름은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범위 완전 학습하기를 꼭 부탁드리고 우리 재수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일침. 보통 우리 재수생들이 초반 여름이라 워낙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재중반에 다니던 친구들도 한번 나 혼자 공부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자, 우리 재수생 학생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맨 처음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재수를 할지 말지 고민했던 바로 그 시기. 만약에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우리 친구들 피곤하다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즉 7, 8, 9, 10 이 4개월이 우리 친구들이 초반에 생각했던 여러분의 그 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여러분 시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평 끝나고 나서 좀 지쳐있는 우리 재수생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심기일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재학생들은 거꾸로 N수생 학생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여러분 등급 컷을 끌어올린 재수생들과 같이 여러분이랑 우리가 싸우려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겠죠. 나의 경쟁자들이 어떤 여러분의 심리 상태인가를 좀 역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의 학습량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략 4입니다. 과연 여러분 선택 과목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있는가? 자, 맨 처음 여러분의 개정 교육 과정이 시작이 되고 나서 자, 우리 친구들의 이 선택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여러분의 수능 문제의 난이도를 점점 우리가 낮춤으로 인해서 선택 과목에서는 유불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제 여러분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요. 대신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이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좀 더 여러분의 수원수투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확률과 통계는 좀 더 스피드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맞추는 전략 그리고 다 맞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미적분인 우리 수험생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미적분 이 선택 과목 문제를 푸는 시간이 타 선택 과목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린다. 따라서 좀 더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공부하는 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5입니다.
EBS 여러분의 연계율의 축소. 아, 맞죠. 전에 여러분 70% 연계가 됐던 걸 생각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50% 연계율 축소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의 EBS 여러분의 수특과 EBS 여러분의 수능 완성 이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한 책은 어떤 책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연계가 되는 책은 EBS 수특 그리고 EBS 수능 완성이에요. 타 과목에 비해서 특히 여러분의 수학은 문제 변형이 되고 나면 나는 연계성을 못 느껴.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안 풀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꽤 있어요. 특히 재수생들 중에. 따라서 이 EBS 여러분의 연계율 축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래 연계가 되는 책은 유일하게 이 책이지. 따라서 여러분 이 책에서 중요한 여러분의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자, 선생님의 찍기 특강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신다면 이 EBS 연계율 그렇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생님의 찍기 특강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4 여러분의 2024 연간 커리 및 현장 강의 안내가 되겠습니다. 수학 1등급 2024 커리큘럼. 자, 맨 처음 우리 겨울방학 첫 번째 스타트할 때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그 표 그대로. 자, 우리 1단계 바로 숙고개 바로 이런 개념 플러스 유형 단계를 지나 2단계 기출 분석 단계 기출의 재구성이 이제 거의 완강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런 7, 8월 이제 여러분 실전 문풀 단계 약점 공략 퀸 스킬 그리고 4단계 적중 파이널 단계 최종 점검 2교시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자, 수학 1등급 시기별 학습법. 자, 이제 여러분의 3단계, 4단계가 여러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러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2단계, 바로 기출의 재구성. 반드시 여러분의 3, 4단계 하는 동안 복습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바로 4월에서 6월. 자, 출제 경향에 맞는 기출 문제로 출제 의도를 분석하는 바로 기출의 재구성이 완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여름방학 강의 바로 7, 8월 즉 중킬러와 킬러 문항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의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 이제 9월부터 수능까지는 이제는 실전이다. 최종 점검 2교시 실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7, 8월은 나다다 여러분의 2024 바로 이라 약점 공략 퀸 스킬과 그리고 2024 국평 대비 쪽집게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 다 수시에 대한 이슈 없어지고 이제 모두 다 수능을 향해서 가는 바로 이 시기. 약점 공략 퀸 스킬, 선생님의 퀸 스킬 실전 문풀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부제는 사실 계속 바뀌어요. 어떤 한 해는 킬러 문항 퀸 스킬, 바로 작년에 그랬었죠. 또 어떨 때는 한 해는 여러분이 4점짜리 여러분의 퀸 스킬로 진행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올해는요. 약점 공략 퀸 스킬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선생님이 자세한 약점 공략 주제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왜 선생님이 약점 공략 퀸 스킬로 부제를 달았는가. 그 설명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세하게 선생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 7월 초에 개강해서 8주 완성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의 이번 2024 국평 대비 쪽집게 모의고사 작년 여러분 2023학년도에는 4회분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최대 맥시멈 선생님이 9회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아직 파이널, 즉 여러분 최종 점검 2교시도 아닌데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국평 여름이를 지나고 나면 바로 수시 원서를 씁니다. 즉 국평 점수를 가지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국평 여름이라 점수 때 수시를 여름이라 준비했던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최저 등급까지 일단 올라줘야 되고요. 정시를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도 당연히 국평 때 나오는 예라 그 점수를 가지고 마지막 2달의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국평 점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목표하는 여러분 점수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는 선생님의 바람.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실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많은 회분을 좀 잡았고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6평 대비 쪽집게 여러분의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만족도가 매우 여러분이랑 좋았을 것이다. 즉 여러분 체감적으로 적중률 느끼셨었죠? 네, 여러분 이번 9평 대비 쪽집게 모의고사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면서 바로 이 설명회를 들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저의 다짐 그리고 각오 한마디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6월 모의평가 원했던 점수가 나온 우리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여름 수험생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번 6월 모의평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보게 될 구평 그리고 여름이나 수능까지 어떤 여름 내가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고치고 수정해 나가야 될지 좀 야무지게 다시 한번 여름 체크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양진영이었습니다.